10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저주받은 땅, 무영리. 이곳의 장승은 웃는 대신 검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손님이 아닌 굶주린 재물로 보고 있었죠. 우물 깊은 곳, 절대 깨워선 안 될 그것과 눈이 마주친 순간 놈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놈은 우물이 아니라 당신의 물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월의 태양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낡은 SUV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숨막히게 하는 건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그 기이한 건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깊은 산골, 지도에도 흐릿하게 표시된 마을 무영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뜻의 마을. 어릴 적 할아버지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준우야, 무영리에는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란다. 땅이 너무 척박해서 그림자조차 말라 비틀어져 흙 속으로 숨어버린 게야. 그곳은 하늘이 버린 땅이란다.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3년 전 평생 민속학자로 사셨던 할아버지가 이 마을로 답사를 떠나 실종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경찰은 단순 조난사고로 변론 지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된 마지막 수첩에는 조난이 아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공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 저주받은 땅에 제가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차는 결국 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라디에이터가 터진 겁니다. 마치 이 마을의 결계가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낭을 메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턱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습기가 전혀 없는 바짝 마른 먼지 냄새. 그건 마치 미라가 든 시체에서나 날 법한 냄새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장승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보통 마을을 지키는 천하대장군은 험상궂게라도 웃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장승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각칼을 억지로 눈물을 파놓은 듯한 눈가, 그리고 그 틈으로 흘러내린 검은 송진이 마치 피눈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제 발자국 소리만이 자박자박하고 마른 땅을 하도 차를 돌려 도망치라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평상에 모여있던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피부는 터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길인데 차가 고장이 나서. 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퀭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죠. 그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의 탐색, 혹은 불청객에 대한 노골적인 저그였습니다. 이 마을은 10년째 물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치고는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기이하게 번들거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요. 객이 올 때가 아닌데. 그때 무리 뒤쪽에서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촌장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백태가 껴 하얗게 멀어 있었지만 나머지 한쪽 눈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속조사를 나왔습니다. 강준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숨긴 채 명함을 건넸습니다. 촌장은 명함을 받지도 않고 제 배낭을 뚫어지어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피. 아니,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구먼. 해가 지면 산짐승이 내려오니 오늘은 마을회관 옆 별채에서 묵고 가시게.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압박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촌장의 지팡이 끝에는 알 수 없는 붉은 천이 묶여 있었는데 바람도 없는 날씨에 그 천만이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별채는 사람이 사는 적이 전혀 없는 먼지 구덩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흙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짐어 풀고 잠시 누워 있는데 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창호지문. 거기엔 누군가 손가락으로 뚫어놓은 듯한 구멍들이 숭숭 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구멍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배낭 깊숙이 숨겨둔 할아버지의 수첩어를 꺼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마지막 페이지. 그곳엔 붉은 펜으로 거칠게 그려진 우물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물에 마르다. 물로는 채울 수 없다. 그것은 산 것을 원한다. 할아버지는 이 메모를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은 우물에 섭을 바치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경이었을 겁니다. 잠을 설치던 제 귓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칭, 칭, 칭. 쇠가 끌리는 듯한 소리, 혹은 징을 아주 작게 치는 듯한 소리. 저는 홀린 듯 일어나 문 구멍으로 밖을 더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무기력한 노인들이 붉은 종이를 씌운 등불을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표정 하나 없이, 마치 유령의 행렬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마을 정중앙. 낮에는 거적대기로 덮여 있어 보지 못했던 거대한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발을 구겨 신고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바라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은 굵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고 누렇게 바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물이라기보단 무언가를 가두어둔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촌장이 우물 앞에 서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줄인 배를 채우시고 목마른 입을 적시소서.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스스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그럭, 철그럭. 바람도 불지 않는데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았습니다. 촌장이 쇠사슬을 하나 풀어내자 우물 덮개가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시커먼 어둠이 아가리를 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왔구나.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우물 안바닥에서 시뻘건 두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요.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제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놈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악마,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재앙이었습니다. 간신히 숙소로 돌아와 밤을 지새운 저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 외곽의 폐가를 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첩에 디긴 또 다른 단서 때문이었죠. 김씨네 폐가 구들장 밑 그곳에 증거를 남겼다. 썩은 나무 바닥을 뜯어내자 먼지 쌓인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대학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30년 전 이 마을에 시집왔다 실종된 연희라는 여자의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994년 7월 비가 오지 않는다. 촌장은 그분이 노하셨다고 했다. 8월 옆집 순이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순이가 도망갔다고 했지만 나는 보았다. 우물가에 떨어진 순이의 꽃신을. 9월 오늘 제비뽑기기를 했다. 촌장이 나를 보고 웃었다. 다음 재물은 나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온통 살려줘라는 글자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기적으로 사람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뭄을 핑계로 우물 속의 괴무에게 인간을 먹이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름이 끼쳐 책을 덮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거 훔쳐보면 벌 받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꼼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마을에서 유일하게 젊어 보이던 여자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었죠. 텅 빈 눈동자, 초점이 없는 그 눈은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낫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제가 뒷걸음질 치자 미자가 다가왔습니다. 낫을 휘두를 거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쨍그랑 낫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생기가, 아니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들키면 둘 다 죽어요. 그녀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미친 척 연기를 해온 생존자였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내가 봤어요. 그 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미자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3년 전 할아버지 역시 우물의 비밀을 알아채셨고 마을을 탈출하려다 붙잡혀 산채로 우물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에요. 어제 당신이 훔쳐본 걸 촌장이 눈치챘어요. 오늘 밤 재물은 당신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기괴한 통물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징, 징, 꽹과리가 울린다. 창틈으로 밖을 내다본 미자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왔어요. 사냥을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우리가 숨어있는 폐가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제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쥐새끼가 저기 숨었구나. 잡아라. 노모피로 축제를 열자. 나오너라. 불타 죽든지 제발로 기어 나오든지. 촌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이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메마른 나무 기둥에 불이 붙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찔렀고 열기가 피부를 벗겨낼 듯 달아올랐습니다. 이쪽이에요. 바닥을 뚫어야 해요. 미자가 썩은 구들장을 발로 찼습니다. 아까 일기장을 찾았던 그 구멍. 좁고 더러운 개구멍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폐가 밑바닥은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옛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은 녹눅하고 끈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땅속인데도 물기가 전혀 없고 대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 흙벽역에서 튀어나온 나무 뿌리들, 그것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수로 끝에서 숲으로 뛰쳐나오자마자 매복해 있던 마을 청년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낮고 몽둥이를 든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 사냥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가시던 물이 살을 찢고 돌부리가 발목을 낚아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잡히면 우물밥이 된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던 마을 청년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아, 촌드당님, 이거 왜 이래? 땅바닥이 갈라지더니 시뻘건 나무 뿌리가 튀어올라 그의 발목을 휙 아문 것입니다. 그건 나무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봤던 놈의 촉수였습니다. 놈은 피와 식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팠던 겁니다. 아수라장이 된 숲속에서 촌장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주문을 외우자 날뛰던 붉은 뿌리들이 멈칫했습니다. 멍청한 놈들, 그분께서 노하셨다. 어서 그 두 놈들 잡아 바쳐라. 촌장은 객부를 통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달래고 있는 것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저와 미자를 가리켰음입니다. 그러자 멈췄던 붉은 뿌리들이 방향을 틀어 우리를 향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도망쳤지만 도착한 곳은 막다른 절벽이었습니다. 앞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뒤는 붉은 촉수와 완벽한 적안에 든 쥐였습니다. 아, 안 돼. 미자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붉은 눈동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벽 앞에 땅이 갈라지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물은 그저 입구에 불과했습니다. 놈뚱아리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목석 괴모라리를 벌리며 우리를 덜어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무득 할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줄을 기억해냈습니다. 놈은 장님이다. 놈이 보는 것은 촌장이 보는 것이다. 촌장의 지팡이. 그게 놈의 눈이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괴물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었지만 교묘하게 촌장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놈을 조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촌장이 놈의 눈 역할을 하며 먹이를 지목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살 길은 하나, 놈의 눈을 멀게 하는 것뿐. 좋아, 내가 가겠다. 대신 여자는 놔줘. 제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서자 미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촌장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기특하구나. 제 발로 걸어오다니. 그분께서 기뻐하실 게야. 촌장이 지팡이를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나무뿌리 괴물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와 아까 폐가에서 챙긴 낡은 기름병을 꺼내 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기름을 촌장의 지팡이에 뿌리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메마를 대로 메마른 나무 지팡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으아, 내 눈, 내 눈! 지팡이가 타오르자 촌장이 눈을 감싸지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동시에 저를 노려보던 괴물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괴물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목표물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닥치치는 대로 휘두르고 부셨습니다. 크아! 괴물의 비명이 산을 뒤흔들었고 놈을 신처럼 모시던 마을 사람들도 공포에 질려 흩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미자의 손을 잡고 절벽 옆 좁은 샛길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력을 잃고 발광하던 괴물의 손이 바닥에 쓰러진 촌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안 돼 이놈아, 나다. 내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촌장의 처절한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배고픈 괴물에게 그는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촌장의 몸이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10년 가뭄을 지배하던 독재자의 최후였습니다. 촌장이 죽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구르릉 쏴. 10년 만에 비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을의 화재를 잠재웠고 흙으로 만들어진 괴물의 몸뚱아리를 진흙으로 녹여버렸습니다. 피비린내와 매캐한 연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미자는 빗속에서 오열했고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영리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죠. 미자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정리해 책으로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흥미로운 소설이라 생각하더군요.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요. 목이 말라 물컵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찰랑거리는 물속에서 익숙한 붉은 눈동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마르구나, 준우야. 물이 있는 곳, 물이 고인 곳.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놈은 우물에 사는 게 아니라 물 그 자체였다는 것을. 어쩌면 놈은 비를 타고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제 목이 타들어갑니다.